진짜 만약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돌아온다면 너 누구로 할래? 니네 부모 죽인 놈 과실 치사돼서 합의금도 쥐꼬리밖에 못 받은 거 네가 아니? 그 돈으로 죽은 것들 대출비지. 고맙습니다. 니들까지. 잘했어. 수고하세요. 저기 사람 구하죠. 그렇지. 근데 자식은 아들 하나 아니야? 아, 예. 숨겨둔 내 막내딸. 아따, 언제 낳대? 예쁘다. 아줌마 선물이야. 맞지? 누나 내 사장. 누나 미쳤어? 우리 엄마 아빠 죽게 만든 새끼라고! 그 사람 누나가 누구 딸인 줄 알아? 그거 알고도 누나를 받아줄까? 영주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힘겹게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고모는 영주에게 대출빚, 학비, 생활비 등을 위해 그녀 부모님이 유일하게 남겨준 집을 팔라고 권유합니다. 영주는 대답 대신 자신은 어린애가 아니라며 엄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덕분에 다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영주였지만 영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눈물을 보도 앗아간 것인지 아니면 차마 마음 놓고 울 순간조차 없었던 탓인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주라는 이름의 소녀는 19, 얼추 어른의 경계까지 온 모양입니다. 영주는 아주 훌륭한 핑곗거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니까는 그녀의 다짐이자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어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어려 보일지 몰라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으며 무너져 내린 마음 한구석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처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던 영주였지만 그 괴로움은 곧 영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굳셈 하나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생을 품어주었습니다. 영희는 영주의 남동생으로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소년입니다. 그리고 영희는 화를 냈습니다. 이로운 것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잊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인지. 영인의 분노는 여느 사춘기 소년의 투정과는 달랐습니다. 마음 깊숙이부터 우러러나온 세상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영희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누나라는 벽에 덕하고 막혀버립니다. 영주의 눈엔 여전히 응석꾸러기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영주는 괜찮다고 다독이며 영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지만 영인은 아직 삶의 서툰 만큼 오지 말만 영주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불안하게 태우던 심지는 결국 영인을 폭발시켰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며 영주에게 합의금 300만 원이라는 또렷하게 숫자로 적힌 단어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 단어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메마른 단어였습니다. 다시 찾아간 고모에게선 어른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며 비아냥을 듣고 대출을 해보겠다고 전단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대출 사기에 걸리며 영주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동안 영주는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구멍이 나버린 가족이란 울타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영주는 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삶의 끄트머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에 신음하던 영주는 문득 자신의 부모를 죽게 만든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그들을 찾아간 영주, 그리고 눈앞에 마주하게 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 영주는 그들에게 피 끓는 분노도 차갑게 내뱉는 슬픔도 아닌 덤덤히 여기 사람 구하죠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소녀의 날선 결심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온 만큼 마지막이란 생각이 든 영주의 모습은 더욱 불안하기만 한데요. 영주의 머릿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한 쌍의 괴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가 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주가 느꼈을 이질감은 영주의 날선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데요. 영주는 그들의 돈을 훔치기 위해 몰래 한밤중에 가게로 찾아갑니다. 정신없이 돈을 훔치던 영주는 상문이 술에 취해 가게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들킬 위험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119에 전화를 걸어 상문을 구해냅니다. 도둑질을 했기에 영주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숙은 영주에게 죄를 묻기는커녕 오히려 영주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선뜻 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부부에겐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영주가 그랬던 것처럼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악심 가득한 본인은 어느새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영주와 그들은 정반대에 서서 서로 비슷한 모양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함에 웃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친절에 고마워하고 또 호의를 베풀기도 하는. 그렇기에 영인이 그 사람들이 내 합의금을 왜? 라는 질문에 영주는 그분들 좋은 분들이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주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갑니다. 향숙은 영주에게 잠바를 사주고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주었고 영주는 그제야 잃었던 시간과 잃었던 미소를 되찾는 듯 싶었습니다. 상무는 영주 덕분에 아내 향숙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어 고맙다 하고 향숙은 영주 덕분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듯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영주는 그들 덕분에 행복한 미래를 조심스럽게 남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평범한 외출을 즐기며 가까이서 본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영주가 품은 상처는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희는 자신의 합의금을 내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죽게 만든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인의 머릿속에선 영주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괴물과 같은 모습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지내는 영주의 모습을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주는 우리 버리고 죽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 고개를 들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영주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누나를 받아줄까? 영주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영희는 만약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영주를 받아준다면 모른 척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영주는 밤새 고민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러 그들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떨림 가득히 자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다. 아줌마 아저씨가 좋아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설렘 없이 무거운 마음만 가득히 펼쳐지는 영주의 고백이 한때 그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던 집을 애처롭게 울려댔습니다. 그들은 영주에게 자신들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자게 된 영주는 영인에게 네가 틀렸어 라고 문자를 보내려다 망설입니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누군가의 방, 그곳은 분명 혼수 상태인 승일의 방이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처럼 멈춰버린 이곳. 영주는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영주는 승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구석에서 혼자 고민을 삼키고 있던 영주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며, 우리가 그 애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며, 마음 주지 말걸, 만나지도 말걸, 처음부터 찾아오지 말지 라고 말하는 그들. 그들의 마음의 무게가 공기 가득 실려 영주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서로 나눴던 진심들이 현실의 색을 뒤집어 쓰곤 건조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영주는 자신이 받았던 머리끈을 승일의 산소 호흡기에 매달고 날이 채 밝아오지 않은 거리를 홀로 나섭니다. 영주는 그제야 어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19 영주는 어른과 아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였는데요. 영인에게 돈을 구해보겠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출 사기에 속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거나 엄마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찾아간 가해자들에게서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통해 어른아이 영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응석과 같은 바람이 영주가 아직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이 돼서야 영주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한 명의 딸로 남을 수 있었지만 영주는 자신이 받았던 머리끈을 승일의 산소 호흡기에 매달면서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자리를 승일에게 다시 양보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주는 한강 다리를 걸어가다 막막한 생각이 들어 다리의 난간에 오릅니다. 영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난간에서 내려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그제야 버텨온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다리의 난간을 부여잡고 비상도 추락도 꿈꾸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주에겐 앞으로 걸어나갈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주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깊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으며 나아가는 영주의 모습은 선물 받은 잠바와 같은 분홍빛이 아닌 화려함도 그렇다고 수수함도 없는 참으로 건조한 색으로 꾸며져 어른으로 나아가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쏟아지는 햇살을 통해 나아가는 길 끝엔 밝은 빛이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암동 영화관 그리고 영화 영주였습니다.